안녕하세요. 입시오름 시청자 여러분, 김시훈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안동 선생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입시오름을 시청해주시는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 여러분, 또 뵙습니다. 국어강사 안동욱입니다. 우리 동욱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그 네. 엄매 관련돼서 알려주셨잖아요. 네네. 분석을 해주시고 내용 소개해 주셨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 주변에서 화작 언제 올리냐 막 난리였거든요. 네네. 드디어 오늘이 그날입니다. 네, 조금 한 수일 좀 늦었는데 네네. 그래도 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으나 그래도 여러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화법과 작문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짧은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법과 작문 최근 네. 시험이 9월 평가원에 있었잖아요. 네네. 9월 평가원이 화법과 작문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십시오. 네, 뭐 일단 형식은 뭐 예상대로 그냥 그대로 나왔고요. 다만 이제 그 정보량이 좀 많았고, 그 다음에 본문, 그 다음에 선택지와의 그 간극이 되게 좀 넓은 편이어서 네. 그 간극을 메우는데 아마 시간과 노력을 좀 들였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작년 2025학년도 수능, 그다음에 2026학년도 지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보다는 좀 수준이 비슷했거나 좀 다소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대부분의 학생들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분석을 해본 저희 입장에서도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해봅니다. 킬러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요? 이제 사실 네. 이제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대용 표현인데요. 화법과 작문은 이제 정말 풀기가 어렵다라는 것보다는 대부분 이제 초반에 푸는 친구들에게는 빨리 풀어야 한다라는 압박, 뒤에 푸는 친구들에게는 시간이 없다라는 그 압박 때문에 킬러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아마 시간의 압박에 따른 집중력 부재로 인한, 그러니까 정보량이 좀 많아서 집중력이 좀 떨어졌다. 그러한 문제를 이제 사후에 시험 끝난 후에 그걸 이제 킬러 문제라고 하는데, 다소 중위권 친구들에게는 킬러 문제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고요. 좀 네. 준비가 좀 탄탄히 된 친구들은 그냥 뭐 평범했다, 할만했다 이렇게 아마 평가를 했을 거라고 이제 짐작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네. 킬러 문제는 나오진 않았으나 네. 고난도 문제는 조금 나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네네. 좀 더 첨언을 해보면 예상하는 수능에서도 수능 화법과 작문에서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킬러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고요. 킬러 문제를 해결하는 비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차차 소개해드리겠지만 그냥 하던 대로만 하게 되면 실제 체험했을 때 실제 체감하는 킬러 문제는 아마 이번 수능에도 그렇게 있지는 않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단해 봅니다. 그러면 네. 동욱 선생님, 네. 화법과 작문을 몇 분 컷에 딱 들어오는 게 되게 바람직합니다. 네, 가장 좋은 거는 네. 15분 안에 들어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뭐 20분까지 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국어 영역이 이제 08시 40분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시 정각으로 가는 그 시간을 모두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 선택 과목을 이제 해결하는 데 할애하는데, 그보다는 좀 이르게, 그리고 독서로 넘어가든, 그러니까 먼저 푸는 친구들이 한해서죠. 독서로 넘어가든 문학으로 넘어가든 간에 상관없이 넘어가는 시간은 한 8시 55, 6분 요때 선택 과목을 끝내고 넘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시간 관리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엄매를 선택한 학생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네, 네, 15분 컷이 똑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엄매가 좀 더 걸리고 막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엄매는 좀 준비가 탄탄히 된 친구들은 앞에 있는 5문제를 손쉽게 풀 수 있고요. 그다음 뒤에 있는 것을 좀 어렵고 복잡하게 해결해 나가는데, 화법과 작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어와 매체는 분명 킬러 문제가 하나씩은 있어요. 이번에도 있었고요. 네. 근데 화법과 작문은 이제 킬러라고 하기보다는 그 넘쳐나는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내가 가르마를 타고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내가 접근하는지가 시간을 줄이고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건이 되기 때문에 시간은 15분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도 화법과 작문 문제풀이는 언제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이 네. 화법과 작문이잖아요. 네. 그러면 문제가 네. 문항수가 뭐 화법이 몇 문제 뭐 이런 게 따로 있나요? 네. 뭐 대부분 수험생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네. 화법과 작문이지만 이제 총 3세트입니다. 네. 처음 세트는 화법이 3문제 정도, 그다음에 뒤에 3세트는 작문이 3문제 정도고요. 나머지 한 5문제는 가운데 화법과 작문이 믹스된 어떤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난이도는 믹스된 게 가장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고요. 네. 가운데 있는 게 5문제, 그다음에 양쪽 끝에 있는 3문제가 화법 세트, 작문 세트인데요.
합치면 문제 수는 양쪽 끝이 더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소요되는 시간은 가운데 게 조금 네. 더 많이 걸립니다. 아무래도 넘쳐나는 정보의 양 때문이겠죠. 저기 그럼 네. 우리 친구들한테 국어 문제를 풀 때 가장 큰 사실 극복해야 되는 어려움이 시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지문을 보지 않고도 풀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좀 있을까요? 네, 아직 그러니까 아는 네. 친구들은 좀 알고 여전히 모르는 예. 친구들은 모르는데 반드시 하나의 세트에는 지문을 읽지 않고 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씩, 두 개도 아니고요, 0개도 아니고 하나씩 포진되어 있다라는 뭐 그런 사실을 아시는 학생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말씀드리면, 네. 일단 화법과 장문이든 언어와 매체든 선택지는 총 국어 시험 문제지로 4페이지가 할애가 되는데 1페이지, 그러니까 35, 36, 37번에서 37번에 반응형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학생 1, 2, 3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반응형은요, 지문이 어떻든 간에 반응된 결과를 가지고 선택지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문이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건형이 있습니다. 주로 가운데 세트에서는 조건형인데요. 조건은 크게 두 개로 나뉘죠. 내용적 조건이냐 표현적 조건이냐인데, 내용보다는 표현적 조건을 우선시 찾고 선택지를 소거해 나가면은 안 풀린다 하더라도 두 개가 남을 겁니다. 그리고 네. 가운데 지문을 읽으면서 해결하실 거고요. 세 번째는 거의 10중 8구는 이제 고쳐쓰기인데요. 네. 고쳐쓰기 전에 문장도 주고 고쳐 쓴 이후에 문장도 주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1대1 함수 대응하듯이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은 이상한 게 달라짐이 걸립니다. 그 달라지는 것이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가가 선택지에 나오기 때문에 언제나 그거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거는 적절한 것으로서밖에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포메이션도 좀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공부하시기에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좀 봅니다. 지금 우리 동쌤이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문을 아이들이 읽지 않고 네. 선지만 갖고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네. 요번에 37번에 나온 게 맞고요. 네. 아까 조건 말씀 문제가 42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쳐쓰기 문제가 44번. 네. 네. 근데 이런 문제들은 그러면 지문을 안 보는 대신에 선지가 다소 또 헷갈리거나 아니면 선지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오히려 본문을 보고 풀게 되면 또 이 정보가 막 이렇게 예. 뒤섞이거든요. 스토밍이 예. 되니까 오히려 지문 안 보고 깔끔하게 주어진 대로 풀 수 있게끔 출제 그 과정의 메커니즘이 분명히 그 안에는 숨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문을 보는 게 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소위 이런 말을 들었는데 문제를 이렇게 세트나 단락별로 이렇게 시간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라 뭐 그런 네. 말씀이 있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네,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개인적 취향에 따라 네. 다르긴 한데, 저는 이제 그 단락별로 푸는 그걸 소위 이제 사전에는 없는 말이거든요. 이제 분독이라고 해서 네. 분명히 출제자 가장 좋은 문제 풀이법은요, 출제 과정을 역순으로 가는 풀이가 가장 정확하거든요. 뭐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처럼. 근데 이제 분독이라고 한다는 것은 출제자의 눈과 눈 맞춤을 하고, 그다음에 출제자가 이렇게 문제를 냈으니까 난 이렇게 가겠다라는 게 분독의 근본 원리고요. 분독은 이제 만약에 장문 같은 경우는 단락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단락별로 읽는 게 오히려 이렇게 권장해 봅니다. 저는 글 읽기 속도가 좋아서 한 번에 두세 단락을 읽어요. 그거 좋아요. 좋은데 그거보다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선택지는 반드시 하나의 단락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좀 참고 이해가 잘 된다 하더라도 단락별로 끊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대화형 지문인 경우, 그러니까 뭐 학생과 선생의 대화 아니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대화를 쭉 읽다가 언더라인이 되어 있는 게 반드시 있죠. 스몰 a, 뭐 기억 또는 라지 a로 이렇게 부분을 묶는다든가, 다 읽은 후에 다 이렇게 끊어지면 됩니다. 끊어서 선택지랑 연결하면 선택지는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요 상황에서 나를 이제 제거해달라, 나를 선택해달라 이거죠. 조금 뭐 재미는 없는 말이긴 한데, 가장 맛있는 밥은요, 백미 고압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쿠쿠하고 치치치치 나올 때, 네. 그때 먹는 밥이 가장 맛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방금 읽은 직후에 음. 선택지를 고르는 게 다른 많은 잡생각들이 들어올 틈도 없이 명확하게 고를 수 있는, 그래서 분독이라는 방법은 그러한 측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고요. 시간 관리적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연습이 안 된 친구들에게는 낯설 수도 있지만 아직 대략 50여일 남은 이 즈음에서는
분독 안 하셨다면 선택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5분 컷 하지만 분독이 잘 되면 13분 컷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러면 네. 화법과 장문을 선택한 우리 친구들이 네.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보다 지금 비율이 더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남은 시간이 지금 50일이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네네. 이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화법과 장문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면 네.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안동욱 선생님만의 뭐 1등급 비법, 네. 화작 선택한 친구들 만점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자꾸 시간이 급해지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는 경향. 그래서 이제 자기의 부족 부분을 새로운 문제로 풀려는 경향들이 좀 강한데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건 괜찮습니다. 독서나 문학은 연계된 새로운 것을 푸는 것이 다소 효과적이긴 한데 화법과 장문은 언어와 매체와 마찬가지로 연계가 됐다 하더라도 그 연계를 체감할 수가 없고요. 연계 안 했지만 연계된 거다라고 말을 해도 속아 넘어갈 정도로 연계율과는 가장 무관한, 오히려 언어와 매체보다도 화법과 정문이 연계하는 가장 무관한 것이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냐? 첫 번째도 기출문제, 두 번째도 기출문제죠. 기출문제는 이제 다른 말로 제가 자주 환원하는데 기출문제는 다시 안 나올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출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평가원에서 선택지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정답인 선택지와 정답이 아닌 선택지에 대한 말로는 좀 형언이 좀 안 되지만 그 뉘앙스, 그다음에 구체적 본문과 일반적 선택지의 그 간극, 변별력을 주려는 그 간극에 대한 연습은 기출 문제를 보고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몇 년도부터 좀 봐야 되느냐라고 하기보다는 최근 연도부터 얼만큼 해야 된다는 부담은 가지지 않은 채 오히려 독서하듯이 문제풀이 말고요. 얘랑 비교.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훈련이 안 된 친구들은 선택지, 그다음에 본문 해놓고 자랑 네임펜을 대고 이렇게 답의 근거를 이렇게 연결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연결한 구체적인 본문과 그다음에 그 일반화시킨 선택지 두 문장을 비교해 보는 거죠. 의미는 같은데 달라짐이 있다면, 의미는 같은데 표현이 달라진 게 있다면 그 달라진 게 바로 출제자의 의도거든요. 거기에는 개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함정도 들어가 있고 이제 그것을 가려내는 힘이 화법과 장문을 다 맞추고 시간 안에 다 맞추고 그다음에 좀 자신감까지 이제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독서나 이제 문학에 대해서도 우리 동욱쌤께서 출연해서 소개를 해주실 건데 네네. 그 전에 일단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한테 파이팅 말씀 한번 좀 해주십시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을 네. 종합하면서 파이팅을 이제 말씀드린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절대로 쫄지 마시고요. 정보량이 많다라고 해서 그 정보가 모두 여러분들이 소화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불필요한 정보를 걷어내는 그게 바로 분독이고요. 분독을 잘 열심히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던 기출문제입니다. 이런 과정, 그리고 제가 오늘 말이 좀 빨랐는데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좀 다시 되짚어 보시고요. 이대로 응용하신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입시오름 요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전국에 계신 많은 수험생들 김지은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언어와 매체에 이어서 국어 선택 과목 중 학생들이 아주 많이 선택하는 화법과 장문에 대해서 우리 안동욱 선생님 모시고 저희가 말씀을 나눠봤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선택 과목이 아니고 메인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네. 뭐 문학이든 독서든 이 파트에 대해서도 우리 동욱 선생님 모시고 계속해서 우리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네.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 또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시훈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